신지아의 트리플 룹에 대해서 질문이 하나가 들어왔거든요.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볼까 합니다. 먼저 한번 그 질문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요. 네이버에 이제 비밀 댓글로 달린 겁니다. 이런저런 내용이 있는데 좀 내용을 좀 축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 첫 문단은 트리플 룹 관련해서 얘기가 잘 이해가 안 간다. 이거는 제가 2026 월드 리뷰를 얘기하는 거겠죠. 바로 앞에 했던 이 2026 세계선수권 신지아 편에서 신지아 트리플 룹 관련해서 제가 한 얘기가 있잖아요. 그죠? 도약 포인트를 좀 땡겨야 된다고.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간다라는 것이고, 도약 스피드라는 게 아마 도입 스피드겠죠? 도입 스피드를 줄이거나 점프 타이밍을 좀 일찍 가져가던가 라고 하셨는데, 이건 제가 했던 얘기를 말하는 거겠죠? 오로지 펜스 문제 때문인가요? 그렇다면 점프 진행 방향을 바꾸는 방법은 고려 안 하신 건지 좀 궁금합니다. 일단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신지아의 트리플 룹 동선은 충분해요. 충분하고 저는 그 부분은 신지아가 극복해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좀 이따가 더 자세히 이야기하겠지만, 자, 그 다음 내용을 읽어볼게요. 예전에 김연아 선수 더블 악셀 때는 이 부분은 아마도 2008년 미국 그랑프리와 중국 그랑프리 때 쇼트에서 스파이럴이 끝나고 나서 뛰는 더블 악셀을 얘기하는 걸 겁니다. 이것도 한번 살펴볼 거예요. 더블 악셀 때는 일부러 반박자 늦춰서 점프 타이밍을 미루는 게 정답이고 김연아는 그렇게 했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. 네, 제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 좀 상황이 달라요. 김연아의 경우는 너무 급했었고 그래서 반박자 늦추는 게 맞았어요. 그리고 좀 더 계속 읽어보면 이게 성공률의 차이 때문인 건지 아니면 주력 점프의 차이인 건지도 궁금합니다. 사실 이거는 좀 상관없는 내용이긴 한데 일단 질문을 다 읽어드렸고요. 이제부터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. 자, 일단 여러분들이 지금 김연아의 더블 악셀이란 이 부분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가시죠? 그래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. 자, 일단 기본적으로 이때 자 스파이럴을 하고 있어요. 이게 쇼트거든요. 이 당시 죽음의 무도고 이 프로그램이 상당히 의미 있는 프로그램입니다. 더블 악셀을 넘어지고도 쇼트에서 69점이 나왔거든요. 참고로 바로 전 시즌만 하더라도 또는 전전 시즌만 하더라도 아사다마오는 쇼트를 클린해야 69점대가 나왔었어요. 그런데 갑자기 점프 하나 넘어졌는데 69점대가 나왔던 대회예요, 이게.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의미가 있는 대회였습니다. 왜 그게 무슨 말이냐? 이 프로그램이 심판들에게 굉장히 강렬했다는 거예요. 심지어 이게 1차 그랑프리였거든요. 1차. 보통 1차 그랑프리가 6차 그랑프리보단 점수가 짜단 말이에요. 스파이럴 동작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더블 악셀 들어가는데 사실 결과론적으로 얘기하면 착지가 잘못된 것도 있죠. 그런데 어쨌든 김연아가 그 이후에 어떻게 했느냐. 이제 중국 그랑프리를 좀 볼게요. 여기서도 스파이럴 하고 약간 반박자 죽이고 들어가거든요. 자, 그러면 실제 시간적으로 얼마나 차이가 있었을지 궁금하죠. 제가 측정해 봤습니다. 참고로 스파이럴 하고 다리가 이렇게 내려와서 왼쪽 다리가 최대로 여기까지 갔다가 요 시점부터 제가 프레임을 측정했어요. 그래서 딱 여기 내려놓는 시점까지 이해되셨어요? 여기서부터 쭈루루 와서 여기까지 몇 프레임이 소요됐느냐? 30프레임 영상에서 25프레임이 소요됐어요. 스파이럴 동작을 끝내고 거의 1초도 안 돼서 점프를 들어가고 있었다는 거죠. 자, 그러면 중국 그랑프리 때는 이게 얼마나 걸렸느냐? 제가 이거 프레임을 세는 건 제가 생략할 거예요. 자, 여기서부터 쭉 와가지고 여기까지가 대략 47, 8, 9프레임 정도 되거든요. 그러니까 거의 2배 이상 차이 나요. 한 1초 가까이, 1초 좀 안 되는 시간 정도의 텀이 더 있었다는 거죠. 그런데 자, 보통 이게 문제가 되려면 자, 여기서 이 김연아 이 동작이 뭔가 군더더기가 껴있다거나 딜레이가 있다거나 이런 느낌 받으세요? 없잖아요. 그 중간 과정에 1초 가까운 시간이 더 들어갔는데 딜레이가 있다거나 늘어진다는 느낌이 전혀 없잖아요. 그러면 이게 맞는 거예요. 이해되셨죠? 자, 그런데 이게 신지아의 경우가 좀 얘기가 다릅니다. 먼저 제가 지난번 이 영상에서 이 세계선수권 리뷰에서 네베론 트로피하고 월드를 비교했잖아요.
일단 그 두 개가 시즌 초반과 시즌 후반으로서 두 개 다 깔끔하게 성공한 점프들이기 때문에 그걸 위주로 다시 한번 제가 비교를 해드릴게요. 제가 김연아의 더블 악셀 경우처럼 이번 이 신지아의 트리플 룹도 특정 부분부터 도약까지 얼마의 시간이 걸렸는지를 제가 비교를 해봤어요. 예를 들면은 자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자 오른쪽 다리가 이렇게 앞으로 나왔을 때부터 어디까지 측정했냐면 자 방향 전환하고 여기서 딱 여기까지 요 포인트까지를 측정을 했었어요. 이렇게 측정했을 때 네베론과 월드의 경우는 오히려 월드가 약간 빨랐습니다. 한 3, 4프레임 정도. 이해되셨죠? 그런데 네베론의 경우는 월드보다 3, 4프레임이 더 걸려서 시간이 더 걸렸는데도 펜스랑 거리가 있죠. 이렇게 한참. 그런데 월드는 이래요. 펜스 근처예요. 그럼 이게 어디서 차이가 나느냐? 그 부분을 이제 제가 좀 비교를 해드릴게요. 일단 이렇게 활주를 해서 오잖아요. 그죠? 여기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올 거 아니에요. 그죠? 이렇게 오다가 이 과정에서 한번 밀었어요. 밀어서 속도를 붙여주고 그 다음에 바로 오른쪽 다리가 나오거든요. 자, 그런데 이 월드는 이게 좀 다릅니다. 자, 여기서 보면 자, 여기서 지금 보통 여기서 밀었단 말이에요. 이 네베론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속도를 붙이면서 나왔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나와서 여기서 밀죠.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오른쪽 다리가 앞으로 와요. 네베론 트로피는 여기서 밀어주고 오른쪽 다리가 나왔거든요. 이 지점에서. 자, 그러면 월드는 어떠냐? 나와서 밀고 오른쪽 다리가 나와요. 여기서부터 갭 차이가 난다고요. 이해되셨어? 그러니까 이만큼 펜스에 더 붙는다는 거죠. 이해되셨죠? 다시 이렇게 왔을 때 이렇게 펜스를 타고 오다가 이쪽으로 빠져나오기 시작하잖아요. 빠져나오면서 밀었고 그 다음에 오른쪽 다리가 나왔고요. 이 경우는 자 여기서 빠져나온 다음에 밀고 오른쪽 다리 앞으로 포인트가 달라요. 사실 템포는 거의 비슷합니다. 자 예를 들어서 자 하나 둘 셋 넷에 뛰거든요. 그러니까 월드 같은 경우도 보면은 하나 둘 셋 넷이에요. 실제로 프레임을 직접 재어봐도 한 3, 4프레임밖에 차이가 안 나요. 3, 4프레임. 그러니까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예요. 그러니까 즉 뭐냐면 이 동작과 동작 사이의 간격은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입니다. 아시겠죠? 그러니까 활주에서 들어오는 스피드라던가 이 동작 전환 자체가 바뀌었다기보다 도약 포인트 자체가 네베론에 비해서 월드 때는 뒤로 밀려 있다라는 거고 사실 제가 이번 시즌 신지아의 모든 트리플 룹을 모두 관찰을 했어요. 하나하나 보여드리기가 시간이 좀 많이 걸리니까 생략하고요. 참고로 얘기하자면 시즌 초반일수록 네벨혼에 가까워요. 예를 들어서 크랜베리컵, 네벨혼, 그랑프리 2번 이때까지는 이 네벨혼처럼 합니다. 그래서 넘어지든 성공하든 펜스와 간격이 있어요. 그런데 국내에 들어와가지고 랭킹전쯤부터 확인을 해보면 모두 이 월드처럼 뒤로 포인트가 밀려있고 성공을 하더라도 펜스 근처예요. 이해되셨죠? 자, 그렇다는 건 뭡니까? 약간 의도성이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? 제 말 이해가셨나요? 시즌 초반에는 한결같이 이 네벨혼에 가깝게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 월드처럼 포인트가 뒤로 밀려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첫 번째 앞동작부터가 포인트가 밀려있으니까 도약 포인트도 뒤로 밀리는 거죠. 그래서 제가 그 월드 리뷰 때 신지하게 했던 얘기는 뭐냐면 사실은 이 네벨혼처럼 도약 포인트 자체, 동작 포인트를 앞당겨라는 얘기거든요. 신지하는 그러면 왜 이거를 동작이 바뀌었을까 이 부분이. 아마도 네벨혼 때는 성공했지만 크랜베리컵 때도 실패했었고 그랑프리 때도 잘 좋지가 않았잖아요. 그러니까 아마 이것이 안 맞다 생각했겠죠. 근데 저는 좀 생각이 다른 게 크랜베리컵 때는 뭐든 다 안 됐어요. 그리고 두 개를 비교해도 네벨혼 때가 더 좋단 말이에요. 냉정하게. 자, 네벨혼 때와 월드 때를 비교하면 굳이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저는 네벨혼 때의 트리플 룹을
선택하겠습니다. 시즌 중반 후반 돼서 포인트를 뒤로 밀었다 이거죠. 그거는 랭킹 종합 때 중요한 대회잖아요. 사실 랭킹 종합을 말아먹으면 국대가 못 되는 건 당연하고, 그러니까 대회 출전권을 못 따고 국대가 못 될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나름 신지아가 안전하게 했다,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. 그러면 다음 시즌은요? 다음 시즌 때도 계속 이렇게 할 건가요? 펜스 근처에서? 그래서 제가 신지아에게 제안하고 싶은 건 뭐냐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. 네베론처럼 동작 포인트, 도약 포인트를 앞으로 당기는 거예요. 자, 여기서부터 나오면서부터 밀고 앞으로 나가고 이렇게 해서 이 도약 포인트 자체를 펜스 근처가 아니라 이쪽으로 당겨서 뛰는 거. 이게 첫 번째고요. 그 다음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, 둘, 셋, 넷이잖아요. 하나, 둘, 셋, 넷을 제가 천천히 세잖아요. 그죠? 이 하나, 둘, 셋, 넷이 아니라 하나, 둘, 셋, 넷 이렇게 이 동작 과정과 전환 과정을 빨리 하는 거예요. 이해되셨어요? 도약 포인트를 땡기던지 동작 전환을 빨리 하던지 둘 중 하나는 해야 돼요. 월드 리뷰 때는 도약 포인트를 땡기라는 것에 좀 중점을 두고 얘기했는데 지금은 조금 생각이 바뀐 게 뭐냐면, 사실 지금 하는 제가부터 얘기하는 거, 그러니까 동작 전환을 빨리 하라는 게 더 어렵거든요, 신지아한테는. 그런데 지금은 동작 전환을 빨리 하는 거 시도해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. 왜냐? 올림픽 끝났으니까. 올림픽 4년 뒤입니다. 참고로 시마다마오가 이제 시니어 나오죠? 내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다음 시즌부터 시마다마오 나올 거 아니에요. 그죠? 시마다마오는 주니어 1년차 때부터 이런 게 다 돼 있었어요. 동작 전환이 신지아보다 월등히 빨랐어요.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런 얘기 하는 것 자체가 시마다마오한테는 주니어 1년차 때부터 할 필요가 없던 얘기라는 거예요. 신지아가 한 2년 전부터 스피드업을 하려고 했는데, 좀 냉정하게 말하면 저는 신지아의 스피드업 과정에 불만이 있어요. 제가 24년 상하이 트로피 때 게시물에 글을 적었죠. 김채연 관련해서. 신지아가 해주길 바랬던 걸 김채연이 했다고 하잖아요. 신지아는 도입 스피드만 신경 써요. 그랬다가 대회를 말아먹고 랭킹 종합으로 오면 그 스피드를 떨어뜨려요. 안전하게. 일단 대회 출전권 따고 국대를 유지해야 되니까. 그러면 이게 성장이 안 돼. 성장이 더뎌요. 제가 신지아한테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, 도입 스피드를 올릴 만한 점프는요, 러츠 플립 4개밖에 없거든요. 나머지 점프는 도입 스피드가 아니라 이 전환 과정의 속도를 빨리 해야 된다는 거예요. 그런 스피드업이 필요하거든요. 사실 김채연 같은 경우는 그런 쪽에 맞춰서 스피드업이 됐어요. 자연스럽게. 모르겠어요. 김채연은 스피드업을 하려고 해서 그게 된 건지 그냥 하다 보니 그래 된 건지 모르겠지만, 그리고 제가 말하는 이거는 시마다마오는 주니어 데뷔할 때부터 돼 있었고요. 그래서 제가 신지한테 원하는 건 뭐냐, 도입 스피드를 올리는데 어울리는 점프는 비거리가 만들어지는 점프들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. 그럼 기껏해야 러츠 플립하고 더블 악셀이에요. 뭐 그렇게 보더라도 점프가 5개네요. 그럼 나머지 점프들은 어떻게 할 건데요? 살코나 룹 같은 경우는, 특히 그 중에서도 룹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이 좀 경쾌하게 나가야 돼요. 하나, 둘, 셋, 넷 이런 것보다 하나, 둘, 셋, 넷 이렇게. 이런 것들이 되어줘야 스피드감이 느껴지거든요. 그래서 저는 뭐 그럴 수 있어요. 제가 말했던 걸 신지아가 만약에 시도하잖아요? 그러면 다가오는 차기 시즌도 챌린저 그랑프리 때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. 신지아가 익숙하지 않은 거니까. 자, 그런데 그렇게 해서 좀 넘어졌다고 칩시다. 그러고 나면 저기 DC 같은 저 머저리들 모여있는 데서는 저 신지아 저거 체형 변화 맞다니까? 이럴 거예요 아마. 그리고 피겨 해본 적도 없는 저 하얀한게 저 새끼는 왜 자꾸 체형 변화 아니라고 자꾸 우기지? 뭐 이럴 거라고요, 걔네들은. 그런데 최소한 저는요, 신지아가 왜 힘들었고 왜 넘어지는지를 저는 알아봐 줄 것 같거든요. 뭔가 시도해서 잘 안 될 때.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은, 그런 부분이 있으면 영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할 거예요, 그때도. 근데 제가 원하는 건 뭐다? 도약 포인트를 땡기든지
이 네베론 때처럼. 아니면 이 전환 과정을 좀 빨리 하든지. 자, 여기서 하나, 둘, 셋, 넷이 아니라 하나, 둘, 셋, 넷. 여기서 뛰라고요. 이해되셨어? 여기서만 뛰어도 한 1, 2m 정도는 펜스하고 더 여유가 생깁니다. 1, 2m 정도는. 스피드업이라는 건 무조건 도입 스피드만 하는 게 아니에요. 스피드는 여러 가지가 있다니까요. 제가 방금 말했던 이 동작의 전환, 이것을 텀을 줄이는 것도 스피드업이고 스핀의 회전 속도를 올리는 것도 스피드업이에요. 그래서 스피드라는 건 이 연기 전체에 그 스피드가 녹아들어야 되는 거예요. 2년간 신재가 해온 거는 좀 도입 스피드에만 치중된 경향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신재가 좀 잘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. 최종 결론이 뭐냐? 김연아가 저 더블 악셀 때 반박자 늦춘 것은 그 늦췄어도 충분히 스피드가 문제가 안 될 정도의 것이고 경쟁 선수들, 당시 김연아가 경쟁했던 선수들에 비해서도 반박자를 늦췄어도 스피드가 느리지 않아요. 반대로 신재의 경우는 현재 경쟁해야 될 선수들과 비교를 해봤을 적에 도약 포인트가 늦거나 또는 도약까지 가는 과정의 시간이 좀 길어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단축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. 일단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.